이재명 항소심의 주심 판사도 언론에 의하면은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에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을 보고 무슨 특정 연구의 출신인지를 보고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런 예상과 우려는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늘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네, 2심 재판부의 면면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선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데요. 3명이 어떤 선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대등 재판부입니다. 최은정 판사, 이해슬 판사, 정재호 판사. 이 3명이 한 팀으로 이제 재판을 내리게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세 재판관 모두 훌륭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재호 부장판사. 정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이 재판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등 재판부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수가 그렇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5기수, 6기수 앞서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일부 흘러나온 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부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견해를 언뜻 보인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네. 그것을 갖고 우리가 신뢰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 또 실제로 출신 지역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 될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편견과 낙인 찍기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보면 이제 장동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마치 순천, 광주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호남색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기에 그 우리법연구회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좌파의 성향의 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민주당이 조금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공교롭게도 또 우리법연구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더욱더 짙어지고 음모론적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들을 여기다 삽입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저도 듣고는 있고 하지만 이거를 신뢰할 만한 그런 확정적인 팩트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이런저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니. 그래서 고법에서도 이 형사 6부가 제일 진보적인 평가를 받는 재판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다시 결국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나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우리법연구회 또 그 후신격인 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싸고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요. 국민의힘은 사법 좌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말로 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한 정치 재판입니다.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공수처장 오동은 우리법연구회 후속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요. 1월 3일 날 1차 체포영장,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죠. 1월 19일 오전 3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문영배, 정계선, 이민선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곳곳에 대한민국 5%도 안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과 구속과 이재명 대표 이 살리기에 다 포진돼 있습니까? 김기현 대변인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사법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여기 나오신 분들 이 전부 뭐 우리법 인권법은 아닙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그 재판부에 유독 우리법 인권법 출신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얘기를 할 때 어떤 공통 분모를 찾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판결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뭔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특정 연구 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찾아다 보니까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막연하게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판결과 이분들이 모여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우리 편,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편 연구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근원을 찾아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을 하고 나서 이른바 사법부가 코드 인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반, 14명 중에 7명이 사실상 그쪽 계열이었고요. 그다음에 헌재 같은 경우도 많을 때는 5명, 6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와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중요치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진보나 중도에 있는 분들이 왜 유독 우리법 연구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 분들의 면면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재판하는 사람도 우리법 연구회, 소위 말해서 헌재 우리법 연구회가 3명이나 있는데 40여 후보자까지 포함되면 4명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국회 측 변호인도 우리법 연구회나 아니면 민변 쪽 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사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변호를 하는 사람 역할까지 모두 우리법 연구회라고 한다면 우리 편끼리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